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 억지 의지는 단호하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들과의 긴밀한 공조 등 기존 접근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장 조치를 한국, 일본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6일 미국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최종현 학술원이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북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북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지금까지의 방향이 효과적이고 신중했다고 믿는다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세계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최상의 접근법은 한국, 일본 등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확실한 보조를 맞추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김정은과 그의 팀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영내와 국제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불안정을 초래하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전해왔다고 밝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따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가장 강력한 경계를 유지하고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 또 이를 시험하려는 이들에게 우리의 확장 억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의 최상의 이익이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유지에 미국은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억제 조치가 중요하고 명확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동맹 파트너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경제 측면의 모든 문제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샤봇 의원은 6일 워싱턴 타임즈 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이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와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부과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조치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는 것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용인을 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것은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로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만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I do believe that these actions, as they escalate, or to the extent that they escalate, are in part a test for the administration to determine how and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respond in the event of a possible conflict.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적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 포격 훈련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uct training year-round in the Chorwan Valley at the firing ranges. We conduct live fire there. We always have. We always will. It's important to maintain readiness. But they choose to highlight that and to provide the excuse for their actions.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기보다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앞으로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미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It could mean firing more missiles, getting closer to Japan, getting closer to South Korea. The real problem here is that if they keep doing this, conducting these exercises, they're liable to make a mistake and this missile could end up in the wrong place. 한국 정부가 해상 완충 구역 포격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위기 고조 상황을 차단한 것은 올바른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uth Korea, by calling out the violations of that agreement, is sort of showing its restraint and showing that they're not going to get into sort of an escalation process. I would also highlight that the North Koreans had kind of pulled away from the military agreement. 매든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스웨덴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포사격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이 이틀 연속 한국과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하고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도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지난달 21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국과 노르웨이, 한국 등 14개 나라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발표한 주의보는 모두 22건으로 중국, 이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 안보국 시사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4대 적성국 가운데 악의적 사이버 관련 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표된 관련국은 러시아로 23건을 기록했고 북한은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과 이란 관련 사이버 주의보는 각각 14건과 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사는 북한 정부는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절도를 감행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 우선순위에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북한 서해 초도 남쪽 끝에서 약 1km 지점을 촬영한 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길이 45m 선박을 사이에 두고 길이가 각각 90m와 45m인 선박이 밀착해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 가운데 있는 한 척은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박 두 척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들과 인사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 5명은 5일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창설 10주년을 맞는 해라고 밝히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공개 논의를 통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유엔 안보리 조치는 북한 당국에게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의제외 토의사항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유엔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공개적인 방식의 회의는 2017년 이후 5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